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오늘은 10월 30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한데요. 10월 FOMC 회의 중에 파월 의장의 가장 중요한 발언 두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금리 민감도가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금리를 올리던 말던 쟤들은 어차피 내 말을 듣지 않고 미친 듯이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연준이 금리로도 제어할 수 없는 인류의 거대한 흐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AI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경제 규모에 맞추기 위해서 대차 대조표를 다시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 대형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준이 이번에 QT 즉 돈 조이기를 중단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결국 돈을 다시 풀 수밖에 없다고 시인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테슬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FOMC 리뷰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긴 했는데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현상이냐면 보통 이 정도의 결정은 만장일치로 연준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내부 균열이 그대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스티븐 미란 같은 젊은 의원은 아니야 50bp는 내려야지 라고 성장을 외쳤고, 제프 스미드는 아이고 물가도 못 잡는데 무슨 금리 인하를 합니까? 라고 맞서는 거죠. 한쪽은 매파, 한쪽은 비둘기파가 정면적으로 충돌을 한 겁니다. 42세의 젊은 피는 성장을, 67세의 원로는 물가 안정이라는 고전적인 책무를 걱정을 한 건데,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파월 의장도 견해 차이가 아주 컸다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회의장 분위기가 콩가루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QT가 종료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QT가 뭐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쉽게 말해서 QE는 돈을 푸는 것입니다. 돈 풀기고, QT는 그 돈을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 QE로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이걸 양적 완화라고도 하는데, 최근까지 열심히 QT로 돈을 회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준이 돈을 회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그만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고, 연준이 받을 돈이 미국 국채가 4.2조, 그리고 MBS 2.1조, MBS는 주택저당증권입니다. 합쳐서 6.6조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줄여가는 와중에 12월부터는 더 이상 안 줄이고 이 수준을 유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돈 회수를 멈춘다는 것은 이 돈을 풀기 위한 QE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의 다른 발언들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2월에 금리 인하가 확정된 게 아니다. 왜냐하면 가용 가능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 확률이 67.8%까지 떨어졌습니다. 가용 가능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는 뜻은 지금 정부의 셧다운 때문에 데이터가 없어서 뭘 할 수가 없다. 즉 이번에 발표한 10월 금리 인하도 데이터가 엉망이라서 11월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핑계를 미리 만들어 둔 거고, 그리고 아마존의 1,400명의 감원에 대해서 묻자 아직 실업급여 청구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알고는 있지만 아직 숫자로는 안 잡혀 있으니까 모른 척 하겠다. 하지만 너희가 알아서 느껴라는 신호죠. 고용이 꺾여야 금리를 내릴 명분이 생기니까 곧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마지막 두 가지의 발언이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는 금리 민감도가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연준 의장에서 AI라는 특정 산업이 그것도 금리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나온 거는 역사상 처음일 것입니다. 닷컴 버블 때를 기억해 보면은 금리를 올리는 중에도 인터넷이라는 혁신에 대한 믿음이 모든 걸 이겼습니다. 주가는 더 미친 듯이 올라갔죠. 결국에는 버블이 터지긴 했지만 혁신의 힘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지금 파월은 AI가 바로 제2의 인터넷 혁신이다 라고 시장에 공인을 해준 겁니다. AI 투자는 금리 인상 정도로 꺼질 버블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형 호재인데 시간이 지나면 대차 대조표를 다시 늘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AI로 인한 생산성 혁신이 이 핵심인데 AI가 인류의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높여서 경제 파이 자체가 커지면 인플레이션이 없어도 돈을 풀 수가 있는 장기적인 골디락스 시나리오를 제시를 한 겁니다. 이 내용은 이전에 캐시우드가 로봇과 AI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0% 아래로 떨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와 이제 일맥상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테슬라에 대해서 장기적인 투자는 멈추면 안 되는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로도 못 막는다고 인정한 바로 그 AI, 테슬라는 로보택시의 엄청난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2개월 만에 또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이 속도가 왜 무서운 거냐면은 경쟁사들이 특정 도시 서비스를 위해서 그 도시의 고정밀 지도 HD맵을 만드느라 몇 년을 허비할 때 테슬라는 인간의 신경망처럼 데이터로 학습하며 스스로의 길을 찾습니다. 데이터 값을 일일이 입력하고 매핑하는 방식으로는 인류는 영원히 로보택시를 이용을 할 수가 없는데, 하지만 테슬라의 방식은 텍사스에서 증명되면 다른 주로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이 정답이라는 증거가 되고요.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사이버캡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 당국에서 스티어링 휠이랑 악셀레이터를 달아라 라고 하면은 테슬라는 알겠어, 달아줄게 라고 합니다. 모든 규제와 싸우면서 혁신의 속도를 늦추기보다는 일단 요구에 맞춰주면서 빠르게 미국의 모든 주에서 승인을 받는 게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감독자 라이드를 뽑는 지역은 텍사스, 네바다, 애리조나 등 운전하기 좋은 곳인데, 하지만 진짜 승부처는 뉴욕의 맨하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이곳, 예측 불가능한 보행자, 자전거, 복잡한 신호체계. 하지만 여기서 승인이 난다? 사실상 인간보다도 AI가 더 안전하다라는 것을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게 바로 테슬라 오너가 로보택시로 돈을 버는 세상입니다. 내 차가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용돈을 벌어온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테슬라 차를 살 수밖에 없겠죠. 물론 한국 언론들은 핸들이나 달리다니 완전 자율주행을 포기한 게 아니냐라며 자극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비행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저 무거운 쇠붙이가 어떻게 하늘을 나냐, 그리고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키패드도 없는 폰을 누가 쓰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웃던 사람들도 지금 모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죠. 보수적이었던 이 CNBC 방송도 이 옵티머스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통찰력이 있는 분들은 지금 이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데, 캐시우드의 새로운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캐시우드는 지금 테슬라에 베팅하는 이유는 5년의 투자의 기간을 보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로보택시보다 10배, 100배 더 큰 기회라는 것이죠. 캐시우드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Kathy, let's talk about what we're seeing in the markets right now, because I want your reaction first and foremost to this surge that we've seen in Qualcomm. It's going to be taking on the likes of Nvidia and AMD. Your thesis is innovation. Do you welcome that pop? Is it just getting started? Where is it going from here? Yes, I know a lot of people are worried about all the AI hype, but as we're looking to the future, especially with embodied AI, which is all about robotaxis and transforming the world of transportation completely, and then healthcare, which is probably one of the most profound applications of AI. We think that this investment will pay off, and I think the chaser is going to be humanoid robots. And I think that is going to be the biggest of all the embodied AI opportunities. Well, Kathy, the concern in the market right now is that the pace of innovation doesn't necessarily justify the premiums that we're seeing for some of these names. How would you respond to that? Yes, well, if we're right and the growth continues to accelerate in this space, we think that the that the valuations will make sense longer term. So you really do have to have a longer term time horizon, which we do. We have a 5-year investment time horizon. I'm not saying there will never be any corrections. Of course there will, as many people worry, okay, is this too much too soon?
But if our expectations for AI, especially embodied AI in the way that I just described, are correct, we are at the very beginning of a technology revolution. If we do come into this higher rate environment, as you're suggesting, then how should investors be thinking about allocating in the innovation space? Of course, we look at ARK up more than 50% YTD. Talk to me about some of the allocations you're making right now and this big bet on the future. Ultimately, what's going to pay off? Well, one of the things we have focused on consistently is, really, this is going to sound almost silly, but we're focused on the future, and pure plays in the innovation space around robotics, energy storage, AI, blockchain technology, and especially multi-omic sequencing in the healthcare space. I think that's the most underestimated and underappreciated. So those are our 5 main areas. They involve 15 technologies, and we think they're converging to create really explosive growth opportunities. 영상에서 나온 아크인베스트의 포트폴리오는 현재 이런 회사들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피규어 AI, 오픈 AI, XAI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테슬라는 가장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있고 비중이 가장 큽니다. 파괴적인 혁신 기술에 대한 회사에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번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이전 오린 팟캐스트에서 나와서 5가지 핵심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AI, 로보틱스, 블록체인,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멀티오믹 시퀀싱이 있는데, 소름 돋게도 그 중에 4가지 사업을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모두 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현재 1분기 보고서 때 비트코인 보유량을 11,509개로 발표를 했고, 매각이나 매입 없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와 로보틱스는 옵티머스로, 에너지 저장 장치는 메가팩으로 이미 세계 1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캐시우드의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0%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대목입니다. AI와 로봇이 생산을 담당하며 그 모든 것이 싸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돈이 넘쳐나게 되고, 그 돈은 모두 이 혁신을 주도하는 테슬라와 같은 기업에게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게 캐시우드의 논리입니다. 아까 파월 의장이 말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서 괜히 캐시우드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600로 잡는 게 아니겠죠.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가 있는데, 얼마 전에 오린 팟캐스트 그리고 어제 CNBC의 인터뷰에서 나왔던 자료입니다. 총 147페이지 분량이고, 캐시우드는 오린 팟캐스트에 나와서 핵심 기술로 AI, 로보틱스, 블록체인, 에너지 저장 장치, 멀티오믹 시퀀싱 이렇게 5가지를 꼽았는데, 모두 이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중에 테슬라가 하고 있는 4개의 내용과 그리고 로보택시 그리고 스페이스X의 자료까지 모두 이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있는 종목들은 아크인베스트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들이고, 테슬라의 기술력은 어떤지, 주가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등 투자의 길잡이가 되어줄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은 제가 번역까지 해놓기 때문에 보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완독을 하신다면은 테슬라는 매수하는 게 기회다라는 느낌이 팍 오실 겁니다. 이 번역된 보고서는 파일을 15개로 나눠가지고 이제 각 항목별로 나눠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기도 더 편하실 테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는 이 내용들을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것입니다. 영상 하단을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나오는데, 더보기란에 누르시고 링크가 나오면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구글 폼이 나옵니다. 구글 폼에 여기 있는 내용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되시는데, 그러면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것이고, 모바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더보기란을 누르신 뒤에 남겨주시면 빠르게 취합해서 한 분 한 분씩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장기 종목으로 두시고 다른 단기 종목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딱 기회인 종목이 있습니다. 아마 이 섹터는 오늘 내일 진입하지 않으면 늦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벌써 이미 많은 사항을 합의를 했다. 양국의 공동 번영이 가능하다 라고 나왔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회담을 하였는데 합의 내용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합의 내용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이게 곧 발표가 된다면은 미 증시는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탈 것이고, 그 중에 반도체 장비, 그리고 그에 관련된 소재 기업들,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이 2019년 트럼프 중국 제재 철회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 섹터들이 단기간적으로 7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필요하신 분들은 이 두 번째 칸까지 체크를 하셔서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은 종목과 함께 보고서를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단기 종목으로 수익 보신 수익금은 다시 테슬라의 물량을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시장의 파도를 활용해서 단기 종목으로 수익을 확보하고 그 수익금으로 다시 테슬라와 같은 핵심 장기 종목의 수량을 꾸준히 늘려가는 현명한 전략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테슬라의 사명은 자동차 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지속 가능한 풍요로움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게 테슬라의 사명인데요. 여기서 풍요로움이란 뭘까요? 바로 노동력의 무한한 공급입니다. 옵티머스가 인류의 모든 노동을 대신할 때 인류는 비로소 일을 안 해도 되는 세상을 맞이할 것입니다. 테슬라는 사이버캡과 옵티머스를 통해서 인류를 영원한 풍요로움 속으로 데려다 줄 것인데, 향후 테슬라의 직원들마저 옵티머스로 대체가 되고 인간은 일을 안 해도 되는 세상,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테슬라는 지구상의 최초의 그리고 가장 거대한 로봇 기업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머스크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빌 게이츠는 테슬라 공매도로 말 그대로 역사의 반대편에 섰기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받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빌 게이츠를 떠올리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6일에 주주총회를 합니다. 데나 이브스는 머스크 보상안이 99% 통과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테슬라의 5대 주주 중 뱅가드, 블랙록, 피델리티, JP모건은 전부 찬성인데 스테이트 스트리트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2의 빌 게이츠가 되려고 하는 것일까요? 주주분들은 11월 6일까지 꼭 이용하시는 증권사에 전화하셔서 어떻게 투표를 하시는지 물어보신 다음에 꼭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